마대창이 최화영 얼굴에 혼인신고서를 던진 그 순간 사람들은 왜 저 종이가 칼보다 무섭지? 를 그제야 알아챘는데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누가 사직하는 회차가 아니라 누가 가족에서 잘려나가는 회차입니다. 화영은 뺨이 얼얼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 밑바닥이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에 숨이 걸렸습니다. 설인 하나로 버텨온 며느리, 설인 하나로 이어온 대표,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종이 한 장에 찢겨나갈 수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마대창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는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멋있게 들어왔으면 멋있게 나갈 준비도 해. 화영은 머릿속으로는 미친 듯이 계산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차갑게 버텼습니다. 아버님, 무슨 오해가? 마대창은 오해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잘랐습니다. 오해. 난 내가 염산호를 건드린 것도 봤고, 내가 사람을 줄 세우는 방식도 봤고, 내가 불안할 때마다 더 통제하려 드는 것도 다 봤다. 화영의 척추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겹쳐져서 오늘 판결이 내려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종이가 날아간 자리로 마홍주가 걸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고 염산월이 먼저 들어옵니다. 산월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러 들어오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진홍주가 따라 들어왔는데요. 오늘 홍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대창 앞에서 고개를 안 숙이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힘이 있거나 죽을 각오가 있거나. 홍주는 둘 다처럼 보였고요. 산월이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회장님, 약속하신 대로요. 오늘부턴 홍주 박사람 아닙니다. 마대창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묻습니다. 확실해. 산월은 바로 다른 서류를 밀어넣습니다. 확인 끝났습니다. 그 서류에 화영의 시선이 꽂히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혼인신고서. 방금 화영 얼굴을 때린 그 종이가 화영의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마대창과 염산월의 종이었습니다. 그 말은 딱 하나였죠. 이 집에 새 안주인이 들어왔고 그 안주인의 딸이 새 가족으로 들어온다. 홍주가 한 발 앞으로 나와 또박또박 말합니다. 진홍주 아닙니다. 마홍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설인 얼굴이 처음으로 굳습니다. 설이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권력의 냄새는 누구보다 빨리 맡는 아이입니다. 마 성이 하나 더 붙는 순간 손녀의 왕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거든요.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화영은 그걸 보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영은 딸의 표정이 무너질 때마다 자기 권력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마대창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부턴 홍주를 내 사람으로 본다. 산월도 내 집 사람으로 본다. 화영은 속으로 비명을 삼켰습니다. 염산월은 화영에게 얻어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화영이 산월을 때린 건 단순히 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영역에 발들이지 말라는 경고였죠. 그런데 그 산월이 오늘은 마대창 옆에 서서 화영을 내려다봅니다. 과거가 현재가 되어 화영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화영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너질 것 같았는데요. 화영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영은 무너지기 직전 남을 먼저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영은 웃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단정한데 손끝은 떨립니다. 마대창은 그 떨림을 보고 더 차갑게 말합니다. 축하. 그럼 너도 축하해라. 내가 대표로 있는 드림호텔 내일 저녁 만찬 준비해. 화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회장 만찬은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옆에 서는지, 누가 메뉴를 정하는지, 누가 잔을 따르는지로 가족 안 순서가 정해집니다. 화영은 그 순서를 자기 손으로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대창이 이어서 덧붙입니다. 대표는 손 떼지 마. 그 말이 화영을 찢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손 닿으면 냄새 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틈으로 설인이 웃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준비할게요. 설인은 주방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준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씁니다. 서린은 늘 사람을 움직여서 결과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화영은 딸의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서린이 무리해서라도 자기 왕관을 지키려는 순간 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홍주가 바로 끼어듭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서린의 미소가 살짝 굳습니다. 내가 뭘? 홍주는 아주 천천히 웃습니다. 제가 모셔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화영은 그 문장만으로도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홍주가 좋아하는 사람 강준호. 홍주가 집착처럼 붙잡고 싶은 사람 강준호. 그리고 홍주가 아직까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마서린. 홍주가 지금 이 집에 들어온 건 화영만 조이려는 게 아니라 서린의 왕관을 정면으로 겨누려는 겁니다. 마대창이 묻습니다. 누구? 홍주가 대답합니다. 강준호 셰프요. 서린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집니다. 준호는 단순히 요리 잘하는 셰프가 아닙니다. 드림호텔의 간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이름이고 동시에 서린의 무대를 빼앗아갈 수 있는 빛입니다. 서린은 웃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결심합니다. 저 여자 오늘 여기서 꺾는다. 이렇게 집안이 만찬으로 전쟁을 예고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더 날카로운 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 아침 드림호텔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는데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선 밖으로 나가느냐가 판을 뒤집는 날이라는 걸요. 그 복도 한가운데 이강혁이 서 있었습니다. 화영의 신복, 화영의 손발, 그리고 누구보다 화영의 습관을 정확히 아는 남자. 이강혁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고 직원들은 일부러 느리게 걸으면서도 귀는 다 쫑긋 세웠습니다. 이강혁이 화영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영은 서류를 보던 손을 멈추지도 않은 채 말합니다. 보고. 이강혁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직서입니다. 화영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퇴장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화영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 묻습니다. 이유가 뭐야? 이강혁은 눈도 피하지 않고 답합니다. 대표님이 불안할수록 사람이 더 다칩니다. 저는 더 다치기 싫습니다. 화영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 본성을 누군가가 정확히 찌르는 순간입니다. 화영은 차갑게 웃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이강혁이 문 손잡이를 잡다가 아주 느리게 뒤돌아 말합니다. 대표님, 제가 영원히 떠날지 다시 돌아올지 그건 두고 보셔야 합니다. 화영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한 그림이 박힙니다. 이강혁은 나가서 칼을 가는 게 아니라 칼집을 바꾸러 간다. 더 안전한 이름으로. 사직서가 퇴사가 아니라 다른 신분의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나가자마자 화영은 전화를 돌립니다. 이서 불러. 이서가 들어오자 화영은 목소리를 낮춥니다. 이강혁 동선. 통화 기록. 최근 만난 사람. 전부. 화영은 여기서부터 이미 실수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통제하려 드는 습관. 그게 화영의 자멸 버튼이거든요. 화영은 자멸 버튼을 늘 제일 먼저 누릅니다. 안 누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강혁은 회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오태평을 만납니다. 태평은 원래 허당 인싸라 사기 잘 당하는데 요즘은 장미일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조금 배웠습니다. 태평이 숨을 내쉬며 묻습니다. 진짜 시작하는 거야? 이강혁은 짧게 대답합니다. 사직서는 도망이 아니라 우산이야. 비 맞을 때 우산이 있어야 싸우지. 태평이 겁먹은 얼굴을 하자 이강혁이 덧붙입니다. 화영은 불안해지면 반드시 흔적을 지우려 든다. 그게 증거가 될 거야. 그 실수만 기다리면 돼. 태평은 목을 굴립니다. 근데 내가 싸우는 거 진짜 화영 하나야? 이강혁은 대답을 늦춥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화영은 끝이 아니야. 화영은 칼이야. 누가 그 칼을 쥐고 있나? 그걸 드러내야지. 태평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 판이 움직이는 건 느꼈습니다. 태평이 괜히 허세 섞어 말합니다. 나도 도움되냐? 이강혁이 웃지도 않고 답합니다. 너는 내 방식으로. 장미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같은 시간 장미는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반찬 가게와 도시락 납품을 동시에 돌리면서 거래처랑 통화 중이었고요. 단가는 오르고 납품 일정은 꼬이고 한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왔습니다. 장미에게 로맨스는 사치입니다. 장미에게 필요한 건 버틸 시간, 버틸 돈, 그리고 정숙희를 지켜낼 힘입니다. 숙희는 사고 이후 5살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요리만큼은 천재처럼 정확합니다. 숙희가 웃는 걸 지키려고 장미는 오늘도 현실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백호가 찾아옵니다. 백호는 변호사고 백호는 장미를 좋아한다고 말할 용기는 없고 대신 도움이라는 방식으로 들이밀기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장미는 문을 열자마자 말합니다. 또 뭐야? 백호가 사과부터 꺼내려는데 장미는 듣지도 않습니다. 한 번 더 선 넘으면 진짜 고소해. 백호는 멈춰야 하는데 멈추질 못합니다. 장미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백호는 그 지친 얼굴을 보자 마음이 기울었다기보단 무너졌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버티지라는 의문이 어느 순간 끌림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백호가 서류를 내밉니다. 납품 일정 조정 가능 확인, 위약금 유예 요청서, 담당자 도장까지 받아온 종이었습니다. 돈은 아니지만 시간을 벌어주는 서류. 장미는 바로 밀어냅니다. 필요 없어. 백호가 손을 거두지 않자 장미가 더 차갑게 말합니다. 나한테 뭐 바라지 마. 백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이상하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해버립니다. 나는 내가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더라. 장미는 그 순간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장미는 누군가의 호의가 늘 대가로 돌아오는 걸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마가 근처에서요. 장미는 백호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너 나 건드리면 다친다. 백호는 웃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그런데 알아도 멈추지 못하는 게 감정이고 백호는 그날부터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미가 문을 닫자마자 숙희가 장미를 올려다보며 묻습니다. 장미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숙희의 질문은 아이 같지만 장미 마음을 찢습니다. 장미는 잠깐 멈칫하다가 숙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까이 오면 다치는 사람. 숙희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다치면 아파. 장미는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응, 많이. 그 짧은 대화가 장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미는 속으로 결심합니다. 나는 누구 도움도 없이 버틴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한 날일수록 운명은 일부러 더 크게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날 저녁 화영은 회사에서 사직서 폭탄을 맞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일부러 모읍니다. 무대를 만들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라서요. 화영은 단상에 올라 말합니다. 이강혁 실장,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박수. 직원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눈빛은 얼어 있었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경고였거든요. 대표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화영은 그 박수로 자기 권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립니다. 감사팀이 들어옵니다. 제보 접수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화영의 눈빛이 변합니다. 화영은 알아챘습니다. 누군가가 칼을 든 게 아니라 법의 손을 빌려서 자기 목을 잡고 있다는 걸요. 감사팀이 읽어내려갑니다. 인사권 남용 의혹, 접근 권한 남용 의혹, 내부 자료 유출 정황. 화영은 얼굴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은 폭풍입니다. 화영은 여기서 또 실수합니다. 불안해진 화영은 통제를 더 크게 합니다. 전산팀에 지시하죠. 이강혁 계정 막아. 로그 전부 뽑아. 접속 흔적 정리해. 감사팀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요. 그 순간 감사팀 사람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아, 찔렸구나.
화영은 그 눈빛을 보고도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화영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자백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백을 통째로 덮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화영을 더 망칩니다. 이 타이밍에 마대창의 집에서도 동시에 일이 터집니다. 설인이 화영에게 달려옵니다. 엄마, 저 여자 뭐야? 화영은 딸을 달래야 하는데 오늘은 달래는 말이 안 나옵니다. 화영은 딸을 안고도 눈이 흔들립니다. 설인아, 엄마가 설인이 끊습니다. 엄마, 나 자리 뺏기면 어떡해? 그 말이 화영 심장을 찌릅니다. 화영이 지켜온 건 딸이 아니라 딸이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화영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대신 다 같이 끌고 무너뜨린다. 그리고 밤이 옵니다. 회사 앞. 화영은 누군가를 기다리듯 서 있는데요. 이건 기다림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자세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이강혁이 걸어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 그리고 마홍주가 함께였습니다. 화영은 그 조합을 보는 순간 머릿속 퍼즐이 맞춰집니다. 사직서, 제보, 마대창, 홍주. 화영이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홍주는 아주 얌전한 목소리로 더 잔인하게 말합니다. 대표님, 사직서는 제출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다른 이름으로 움직여요. 화영이 차갑게 웃습니다. 다른 이름? 홍주가 고개를 살짝 들고 답합니다. 고발인. 그 단어 하나에 화영의 숨이 턱 막힙니다. 고발인은 직원이 아닙니다. 고발인은 통제의 테두리 밖입니다. 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박사람이 된 겁니다. 홍주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박습니다. 그리고요. 제 이름도 바뀌었죠. 마홍주요. 화영은 여기서 끝내고 싶었는데요. 홍주는 끝내지 않습니다. 홍주는 화영이 제일 아픈 곳을 정확히 눌러버립니다. 참, 대표님. 홍주가 웃으면서 덧붙입니다. 강준호 셰프요. 내일 드림호텔 메인 키친으로 오라고 했어요. 화영이 순간 눈을 크게 뜹니다. 홍주는 이어 말합니다. 설인이랑 같이요. 화영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홍주는 준호를 좋아합니다. 그 마음은 순정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설인과 준호를 같은 공간에 넣겠다. 그건 요리 대결이 아니라 설인의 왕관을 찢는 권력 대결입니다. 홍주는 준호를 마가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설인이 가진 유일한 중심이라는 느낌부터 빼앗으려는 겁니다. 이강혁이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안 바뀌자 화영이 이강혁을 노려봅니다. 너 홍주 편이야? 이강혁은 고개만 살짝 기울입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 편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 편을 버리셨잖아요. 화영은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화영은 배신을 제일 싫어하지만 사실 배신을 만드는 건 늘 화영이었습니다. 쥐어짜고 통제하고 숨통을 죄고 그러다 손을 놓는 사람. 화영은 그 자기 방식이 오늘 자기 목을 죄는 걸 느꼈습니다. 홍주는 화영을 지나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흘립니다. 대표님,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겨누는 건 대표 자리만이 아니에요. 홍주의 시선이 잠깐 설인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고 화영은 그걸 보고 깨닫습니다. 홍주가 싫어하는 사람은 장미가 아니라 설인이다. 홍주가 준호를 좋아하는 이유도 결국 설인을 이기는 증명이 필요해서일 수 있다. 화영은 그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더 무서워집니다. 딸이 표적이 된 순간 화영은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거든요. 장미는 그 밤 백호가 준 서류를 다시 봅니다. 장미는 자존심으로 살지만 숙희와 복길과 태평을 생각하면 자존심만으로는 못 버팁니다. 장미는 손끝으로 종이를 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시간만 벌자. 그 순간 백호의 마음이 더 깊게 기울고 그 기울어짐이 곧 약점이 됩니다. 화영은 그 약점을 칼로 쓰려들 거고 홍주는 준호를 미끼로 설인을 찢으려들 거고 설인은 왕관을 지키려 더 미쳐버릴 겁니다. 그리고 장미는 원하지 않아도 그 한가운데로 끌려옵니다. 장미는 원래 이런 판에 서는 사람이 아닌데
이 판은 늘 장미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15회는 여기서 끊깁니다. 혼인신고서 한 장은 산월의 입성이었고 마홍주라는 이름은 설인의 왕관을 겨누는 선언이었고 일강역의 사직서는 퇴사가 아니라 고발로 가는 달이었는데요. 다음 회차에서 드림호텔은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시험할 겁니다. 준호가 들어오는 순간 설이는 자기 무대를 지키려 덤빌 거고 홍주는 준호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더 잔인해질 거고 화영은 딸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올리려 할 겁니다. 그 희생양의 이름이 오장미로 향하는 순간 이 판은 진짜로 뒤집힙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회차도 함께 보시겠습니다.